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 꽂히기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쌤 명절 연휴가 어제까지였는데 예. 어제까지였나요? 그제까지였나요? 저는 계속 일을 내가지고 쌤은 혹시 일하셨나요? 아니면 쉬셨나요? 딱 하루 네. 쉬고 계속 일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좀 명절 다음 명절 못 보내신 것 같네요. 예, 그냥 명절 때는 네. 다음부터는 그냥 멍하니 푹 좀 쉬고 싶어요. 그렇죠. 좀 명절 연휴에 이것 좀 하고 싶다 하는 것 좀 푹 쉬는 건가요? 예, 푹 쉬는 거 그냥 네. 그것도 그냥 푹 쉬는 게 아니라 멍하니 푹 쉬고 아 싶어요. 멍하니 푹 쉬고 예. 많이 먹고 자고 예, 예. 맞죠? 모두가 아, 원하는. 예, 먹는 거는 욕심 없고요. 그냥 네. 쉬고 싶어요. 아, 네. 자나깨나 쉬고 싶다. 예. 원래 오늘 태성쌤 출연하는 날이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취준생들 위해서 좀 이 기업은 꼭 다루고 싶다 해서 예. 쌤들을 밀어내시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기업인가요? 예, 야구준 최선화 작가님. 예, 지금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네. 쾌유를 빌고요. 아, 밀어냈다. 예, 죄송합니다. 밀어냈습니다. 제가 이거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하겠습니다라고 네. 부탁을 드렸죠. 뭐냐면 SK 이노베이션 이 회사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SK 하면 저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쌤.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 취준생들에게 좀 인기 있는 기업인가요? 예, 인기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공계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화학이나 화공 전공했던 친구들한테 특히나 인기 있었던 곳이었었고요. 네. 왜 인기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른바 기름집이라고 불리는 회사들 여기가 급여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그런 이유 하나. 근데 네. 그동안에 기름집을 벗어나서 요 안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사업을 성장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분야에서도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주니까 인기가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이공계 중심뿐만 아니라 네. 인문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 네. 공고가 떴더라고요. 예. SK 이노베이션의 그럼 2022년 하반기 채용 소식인데요. 좀 어떤 모집 분야가 있고 좀 특징은 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쌤? 예, 일단 채용 전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채용 전형은 지원서 접수가 9월 8일 목요일서부터 25일 일요일 22시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좀 독특해요. SK 이노베이션 계열사 그 자회사 중에 SK 온이 별도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여기는 다릅니다.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예요. 네. 이거 혼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지낸 다음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SKCT, SK의 인적성 심사죠. 이거를 10월 15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별 직무별로 요 다음서부터는 면접 전형은 조금 일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달리하고 있고요. 1차 면접이 온라인으로 10월 말에서 11월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면접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입사는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 모집 분야를 보면 네.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모집 인원도 달라졌고 모집 인원은 뭐 세 자릿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자릿수면은 100명서부터 999명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 자릿수 많이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모집 분야는 지난번에 총 6개 회사에서 34개 직무를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늘어났어요. 8개 회사에서 62개 직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고 난 것을 보면 SK 이노베이션에서 6개 직무가 났는데 여기는 이제 경영 지원 직무에서만 채용 공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SK 에너지에서 10개, SK 지오센트릭 예전에 SK 종합화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지오센트릭에서 3개, 그리고 루브리컨츠에서 4개, 그리고 인천석유화학에서 3개,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에서 3개, SK 어스온에서 2개. 여기서 변화를 보면은 처음 공고를 보면 SK온은 왜 안 났어? 다들 SK온은 네. 배터리 쪽을 지원하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고가 안 났더라고요. 이건 무슨 네. 일이지?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SK온에서 지난번에 22개 직무에서 났는데 이번에는 31개 직무에서 났습니다. 특히 변화가 있는 곳은 뭐냐면 엔지니어 직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경영 지원하고 비즈니스 쪽에서 17개 직무가 네.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 지원, 비즈니스 이쪽에서 예전에 비해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SK 이노베이션의 채용 특징을 좀 살펴보면 네. 이공계에서 인문계 위주의 그러니까 위주라기보다는 그 채용 공고가 많이 떴다라는 요번에 채용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박사는 요번에 대부분은 신입 채용 공고에서 뜨지 않고 따로 지원, 네. 경력 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번에는 박사 과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 특히 그 환경과학기술원 네. 이쪽에 석박사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SK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면접에서 항상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 해외 파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SK온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K의 채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접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네. 또 하나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 항상 얘기하지만 SK그룹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네. 굉장히 정직한 회사다.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자소서를 평가하고 면접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하면 산소 중립, 뭐 ESG 경영 이런 수식어가 연상되는데요. 좀 네. 자세하게 어떤 회사인가요, 쌤? 여기에 네.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채용 공고를 들어가서 봤는데 네.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회사가 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8개 회사가 떴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뭐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삼성그룹, LG그룹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주사 형태, 그러니까 그룹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 지주 회사라는 것이 있고요. 네. 총 9개의 독립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주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6개의 자회사, 그러니까 100% 네.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SK 에너지, 지오센트릭,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네. 인천석유화학, SK온, 어스온 이런 회사가 있고요. 일부 지분을 투자한 계열사가 2개가 있습니다. 루브리컨츠하고 아이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 기업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소서 쓰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사업하고 새롭게 신성장 사업으로 네. 2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집 역할, 기름집, 석유 탐사 개발서부터 석유 화학 제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수직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네. 되어 있는 그런 부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 부분, SK온을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그리고 소재를 생산하는 그 분리막을 생산하는 그 회사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전통적인 기름집의 역할, 정유화학 이쪽은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면 네. 일단은 하는 일을 보면은 원유를 개발을 우리나라는 원유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개발을 하고 수입하고 석유 그것을 통해서 정유를 하고 석유 만들어내고 석유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각각의 계열사가 일단 어스온이 등장합니다. 어스온, SK 어스온.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네. 예전에는 ENP라는 회사 있었는데 탐사하고 생산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국 가서 원유,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고 네.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외국의 9개국에서 18개의 그 광구를 유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발했어. 그러면 들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른 그 일반적인 그 종합 무역회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하자. 그래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나중에 만든 것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들여왔어. 그러면은 정유를 해야 되겠죠. 네. 누가 하느냐? SK 우리가 에너지. 우리가 하자. SK 에너지가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LPG, 뭐 아스팔트를 생산합니다. 울산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휘발유, 경유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가지고 수도권 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인천석유화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오센트릭이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서 나프타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 하면 대표적으로 뭐 아로마틱, 올레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동차나 우리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루브리컨츠라는 데가 있어요. 루브리컨츠는 세계 3위 윤활유,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지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쭉 흐름을 이해하셨죠? 네. 이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큰 기름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온. SK온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네. 그 안에 중요한 그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IE 테크놀로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네. 이거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시면서 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일단 SK 하면 자소서의 직무 적합성을 굉장히 질문이 많다는 관련해서 인식이 있습니다. 예. 아까 태성쌤께서 특징으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좀 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1번부터 좀 전략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공통적인 네.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제가 선수 과목, 학교에서 선수 과목이 있듯이 선수 방송이 있습니다. 3주 전에 했던 SK 하이닉스 그 방송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소서 질문 내용이 똑같아요. 네. 1번, 2번, 3번, 4번 공통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네. 우리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인재상 중에서 도전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도전 열정 써라 이겁니다. 네. SK 하이닉스 방송 보시면 자세히 나올 텐데요. 핵심 키워드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도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높은 목표. 그러니까 네. 남들이 보기에 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네 정도가 아니라 야 저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목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아득바득 독하게 이루어냈던 그 경험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실히 수행해서 해냈어가 아니라 네.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이것을 결국은 해냈다라는 소재를 가지고 경험 사례로 상황은 어땠고 나는 네. 이렇게 행동했고 결과는 이랬어 이런 형식으로 써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을 보면 조금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소스를 주십시오거든요. 예. 그럼 좀 아이디어, 남다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네. 예, 인재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창의혁신이에요. 인재상이 딱 나오잖아요. 네. 창의혁신. 창의혁신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창의혁신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더라고요. 자소서 쓸 때 보면은 마치 내가 무슨 뭐 특허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 작은 개선 이거라도 충분히 괜찮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과목 중에서 창의적 무슨 설계 이런 네. 과목에서 저는 어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니면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네. 이것보다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는 굳이 창의적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남들은 다 야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네. 해왔어 선배들도 이렇게 해왔어 라는 분위기에서 아닌데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시도했던 것 이런 것이 좋은 점수를 받기에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감수했었어야 되는 추가적인 노력 이것을 같이 얘기해 주면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번 질문을 보면요. 이제 직무 적합성이랑 관련된 질문일 것 같거든요. 예. 좀 3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쌤. 예, 3번 네.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전문성을 보기 위한 네. 질문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하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것을 정해놨거든요. 네. 거기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내가 프로젝트 했던 것, 내가 외부 활동했던 것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네. SK는 친절한 회사라고 했죠. 네. 채용 공고나 그리고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전공 과목에서 이런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향상으로는 어떤 성향이었으면 좋겠어. 네. 라는 것을 다 정의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나열해 놓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느냐. 내가 받았던 전공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것 그거 위주로 써라. 네. 그리고 외부 교육도 외부 활동도 거기에 일치하는 것 위주로 써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랑은 왜 하면 안 되나요, 쌤? 자랑은 그거예요. 네. 우리는 매우 동력학, 네. 연력학, 전공 과목 중에서 이것을 한 사람을 원하는데 네. 나는 전자기학을 했던 사람이야. 네. 나 이거에 만점 A+를 다 맞았어. 아. 이거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학 속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직무에서는. 네. 하는데 난 전자기학 강조하면은 뽑힐 수가 없겠죠. 아, 그렇네요. 예. 좀 원하는 인재를 나한테 맞춰서 좀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거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회사에서 다 정의해 놓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예. 네, 그것대로 쓰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을 볼 텐데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협력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 비슷하네요. 평가는 뭘까요? 소통과 협업입니다. 네. 예. 기업에서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학교에서 정말 배운 게 많았네? 라고 하고 회사에서
기대하고서 뽑았어. 네. 그리고 나서 팀으로 일을 시켜봤는데 1+1이 회사에서는 3에서 5 막 2개월 되길 네. 원하는데 시너지를 원하는데 1+1이 1 또는 0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네. 함께 무엇인가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래야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은 그런 성향들이 없다. 어.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이건 SK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제가 99.9%는 이 소통 네. 협업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큰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 스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두 가지식으로 써라.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를 써라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츄에이션 부분이에요. 소통과 협업에 방해를 주었던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상황을 충분히 묘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점수를 받죠. 대부분 학생들이 글을 써온 것을 보면 네. 이 시츄에이션이 쏙 빠져 있어요. 그냥 나 이렇게 똑똑해, 현명하게 일을 이렇게 배분했고 함께 일을 했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점수 크게 못 받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상황을 충분히 묘사하세요. 네. 그래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을 충분히 묘사하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 지원자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네.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답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찾고 있거든요. 네. 답이 어디 있는지 일단 자소서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네. SK 자소서는 보시면 친절해요. 아시겠지만 친절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대로만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질문에 답이 있고 또 다른 답은 어디 있느냐면 SK는 또 친절한 영역이 어디 있냐면 오피셜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정말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네. 스킨온 뉴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거예요. 거기 정말 좋은 정보 많고요. SK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직업방송에 네. 이 방송을 보시면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친절한 회사 SK 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